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입니다. 요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요.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좌측에 보시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도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391개 사업장인데요. 17개 시도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요, 전국에 432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한 10,000명의 장애인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크게 유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일반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고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습니다. 또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이 있고 사회적 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 고용 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 4가지,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지금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시 근로자의 30%가 장애인, 중증은 상시 근로자의 규모에 따라서 15%에서 플러스 20명까지 이렇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중증장애인 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되고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가 오화가 아니고요. 다 엔드입니다. 이 4가지를 다 충족이 돼야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뒤에 제가 인증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사업장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어 왔고요. 저희 법의 근간이 되는 것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따라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와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모회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생긴 것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무라든지 그러한 사업 여건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재활법에서 중증장애인을 좀 더 고용을 하고 대기업의 고용률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회사가, 즉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자회사가 표준사업장이 되면 자회사에 있는 인원이 모회사의 장애인으로 고용된 것으로 법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좀 상승시키고 또한 장애인분들한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큰 기업들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101개소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설립 방법은 중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회사를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에 있던 자회사를 전환하거나 또는 공동 출자 형태로 해서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모회사는 부담금 감면도 받게 되고요. 또 자회사는 장려금이라든지 각종 지원 제도를 받음으로써 서로 인인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좋은 점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뒤에 설명을 또 다시 하겠습니다만 무상지원금이 지급이 되고요.
경제적 효과라고 하면 자회사에 있는 장애인을 모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장애인을 인정함으로써 부담금을 좀 감면받을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데요. 앞에가 일반 사업체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고 대기업 형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다면 지금은 사회적 경제기업,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이러한 사회적 경제기업이 표준사업장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일정 비율 지원을 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 운영을 하다가 장애인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10명 이상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의 30%를 장애인을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을 지급을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표준사업장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 운영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을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최초 창업부터 지원을 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까지 가는 데까지 비용을 일부분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원 조건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그것은 앞에 일반과 자회사 모두 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돼서 아마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아마 국내 제1호가 여주시에서 이제 설립이 될 건데요. 이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사회적 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과 동일하게 컨소시엄입니다.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합쳐지는 건데요.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가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이 민간의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 좀 실현을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교육청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해서 표준사업장을 하나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 그 표준사업장이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입니다. 아마 이제 좀 쉽게 빨리 이해하시는 분들은 앞에 자회사하고 차이가 비슷하네라고 말씀을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기업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컨소시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동일한 제도 하에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이 컨소시엄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교육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데요. 단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뒤에 가서 제가 무상지원금 설명할 때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 절차는 MOU를 체결하고요. 법인을 설립하고 지원금 또는 이 신청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표준사업장으로 출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회사와 동일하게 사전에 공단과 MOU 체결해야 된다는 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을 하면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받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해서 소정의 평가를 거쳐서 대상자가 되면 선발이 되시는 건데요. 이것은 장애인 1인당 1인 고용 조건으로 해서 3천만 원을 드리고요. 최대 10억 원까지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국가가 규모를 크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과 다르게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상지원금은 용도가 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운영자금은 사용될 수는 없고요. 대부분
작업장이라든지 작업 장비를 구매하는 비용이나 편의시설,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비용, 그 다음에 장애인 출퇴근 승합차 구입 비용, 그 다음에 표준사업장 운영하는데 장애인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경험이 없으신 사업주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님이나 장애인단체,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신규로 고용하면 1년 동안 임금에 최대 300만 원까지 해서 1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지원금 용도는 이렇게 크게 한 3-4가지 정도에서 제한되어 있고요. 대부분 작업장을 새로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작업장비나 부대시설, 편의시설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 절차는 뭐 대부분 저희 장애인공단의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현장 조사를 거쳐서 소정의 평가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사업주분들께서는 저희한테 거기에 따른 투자를 이행을 하고 완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요. 이제 고용 의무가 투자가 종료가 되면 7년 동안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7년간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일반부터 해서 컨소시엄 표준사업장까지 총 4개 장애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실은 제가 표준사업장이라고 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4가지 조건을 개인적으로 갖춘다고 해도 이것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사업장이라고 이제 명칭을 사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준들을 충족을 해서 저희 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그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인증서를 주고요. 그 인증서를 받게 되면 그 날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고요. 혹시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할 때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더불어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수시로 홈페이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사업체를 그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일부 크로스 체크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공공기관에서 구매 담당을 하신 분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담당자로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한 그러한 사업체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러한 요건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이 그만큼 장애인분들 특히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의 취업을 또는 고용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구매를 담당하시는 우리 구매 담당자분들께서 다른 어떤 인증업체나 다른 어떤 인증업체의 생산품 구매도 중요한데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있는 그 표준사업장에도 중증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장애인분들이 30% 이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구매를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분명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 안정화를 통해서 장애인 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하나하나가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 유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선택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